안녕하십니까. 관광기업 창업론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은 6월 5일 오후 3시입니다. 오전부터 쭉 제가 이번 학기 강의하고 있는 4과목의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창문을 다 닫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에어컨이 없으면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날씨가 돼버렸네요. 이번 학기는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모든 일이 나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배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져잡고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사태 해결 후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4학년이신 여러분들은 더 난감할 것 같습니다. 당장 이번에 취업 인력이 줄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죠. 그러나 요 사태가 진정이 되면 최악의 경우 내년 봄이죠.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봄까지는 나온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도태되겠죠.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에 빗대서 흔히 시쳇말로 하는 말이 있죠.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겁니다. 지금은 똑똑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놈이 똑똑한 놈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도 참 요즘 하루하루가 막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 깨끗해졌죠. 여기 그전에는 책들 많고 했는데 책 정리도 하고 연구실 청소도 하고 오늘은 연구실 화분에 있는 분갈이도 했어요. 갑자기 동영상 녹화하다가 와 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분갈이도 했어요. 그럼 저 중에 둘은 죽을 것 같고 둘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자, 수업 시간에 앞서서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서너 시간 전에 총대학생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카톡의 내용은 학생 중에 누가 규정에 보면 제출할 때 관광기업 창업론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날짜에 찍은 사진 세장을 첨부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코로나 사태인데 줄여주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나간 지가 3주 전이거든요. 만약에 3주 전에 그런 얘기가 왔으면 오케이 하겠죠. 그러나 오늘 6월 5일인데 오늘 밤 12시까지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오케이를 해버리면 개인적으로는 오케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 이미 준비했던 다른 조들에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항의를 논리적으로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부정입니다. 대학 교수가 된 이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정한 평가입니다. 공정한 평가. 여러분들의 총대인 장정원 군과 술도 많이 먹었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친해요. 그러나 장정원하고도 얘기했지만 지난 학기 뭐 때문인가 장정원이 일간 타당성 있는 자기 변명을 했으나 냉정하게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학기 때 아마 제가 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술을 같이 처먹고 오만 걸 다 했어도 그건 그거고
성적은 성적입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이 과목에 의외로 타과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 과목이 아닌가? 아니,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성적 공개한다면 이메일로 교수님 뭐 4학년인데 한 등급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딴 메일 보내지 마십시오. 바로 학과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합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게 유튜브 동영상이라 몇백억, 그 얘기는 차마 못하겠고, 어쨌든 성적은 원칙대로 갑니다. 그래야 말도 없고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자, 강의에 앞서서 이 13강의하고 다음 14강의 14주차 강의라면 그 다음은 시험이죠. 시험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 6월 22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금요일까지로 잡혀 있는데, 관광기업 창업론은 6월 26일 금요일 날 1교시에 봅니다. 여러분들은 황당할 거예요. 교수님, 뭔 놈의 시험을 1교시에 봅니까? 매 학기 제 과목은 시험은 1교시에 수업이 있더라도 1, 2교시가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2교시에 보는 걸 원칙으로 했죠. 아침 꼭두 새벽부터 여러분을 시험대조차 불러내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랬던 제가 1교시로 시험 시간을 짠 이유는, 일단 코로나 사태로 한 강의실에서 전원이 시험을 보는 것은 학교 측에서 불허한답니다. 그래서 반을 2개로 나누거나, 아니면 2교시 시험에서 2교시 강의가 있는 날 학생의 반은 1교시에 보고 나머지 반은 2교시에 봐라. 그럴 경우 문제를 달리해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문제를 달리할 수는 있어요. 문제 2개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닌데. 그러면 반드시 얘기가 나오죠. 앞에 본 애들이 훨씬 쉬웠어요. 뒷반이 훨씬 쉬웠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져요. 공정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나온 답이, 그러면 동일 시간에 보는데 2개의 반으로 나눠서 봐라. 그래서 다른 교수가 시험 감독을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교수님,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동일 시간에 강의실 2개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시간에 감독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수님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 문제에 있어서 1교시밖에 안 됩니다. 2교시에는, 금요일날 2교시에는 한 교수님 과목, 여행산업론 과목을 한 교수님과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 26일 창업론은 903호와 909호에서 나누어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학과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마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다리지만 말고, 모를 경우, 어느 반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는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죠. 저 연락 못 받았는데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건 네 일이지. 네가 알아서 해야죠. 그죠? 학교에서 연락이 안 나, 담당자가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1교시에 봅니다. 지금 이 1교시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지금 학교의 대면 수업, 일부 실습이나 인원이 작은 과들은 대면 수업을 시행을 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동의대학교 5번 출구를 나와서 순환버스를 탈 때 발열 체크를 하고 이런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름 쓰는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름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근데 그날 동일 시간대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일일이 발열 체크하고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순환버스 올라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순환버스 그래도 복잡하니까 저는 택시 타고 올래요. 택시 타고 국제관에 도착을 하면, 국제관에 출구가 여러 개가 있죠. 저기 담배 피는 데도 있고, 여기 샌드위치집 그쪽 학생 식당 쪽으로 들어오는 쪽도 있고, 또 계단을 올라와서 들어올 수도 있죠. 모든 게 폐쇄되고 오로지 그 학생 식당 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입구가 하나고 거기에서도 이 스티커가 없으면 또 발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그날 학교에 건물에 진입하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게 도착하면 지각이 되겠죠. 저는 정시에 시험지를 배부하고 정시에 시험을 시작할 겁니다. 제가 규정에 의하면 지각생은 본인의 취득 성적의 40%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날 기말고사 100점 만점이라고 치고 100점을 맞았는데 난 지각을 했다. 그러면 40점이 되는 거죠. 치명적이 되는 거죠.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소보다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시험장에 도착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자기 생각만 하고 아이씨 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쩌고 또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모 회사, 모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본사인 서울에 가서 시험을 본다고 칩시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KTX를 탔어요. 근데 중간에 KTX가 고장이 나서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시험을 보게 할지 안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누구는 저는 고속버스 타고 가려고요. 아니 아빠가 데려다 준대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새벽같이 가서 달려갔어요. 충분히. 근데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고속도로가 막혀서 늦게 갔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시험을 보게 할지 안 하게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런 일은 없겠으나 시험이 월화수목금인데 여러분 시험은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1교시에 두 반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주중에 이 중에 하나 누군가가 확진자가 나와버리면 난감해지죠. 물론 학교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뭐 교수 보고 리포트를 갖고 채점을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 리포트마다 저는 여러분 리포트는 출석에만 활용을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한 건 지켜야 되겠죠. 가능한 한. 그래서 그러면 성적을 내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제가 확보한 증거는 뭐냐, 점수의 근거는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석이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조 작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동영상, 이 강의 동영상을 여러분이 볼 때쯤이면 발표 자료는 올렸을 거고요.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실 건데요. 동영상 촬영은 여러분 마음대로 조원끼리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PPT에다가 소리만 입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뭐 현장감을 갖는 뭐 동영상을 찍으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단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동영상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채점 기준은 확 바꿔서 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점수를 잘 받으시면 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네, 동영상을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저한테 평가지를 조별로 한 장씩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단 그 이메일을 보내실 때 조원들이 함께 평가했다는 그 인증사진을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증사진은 뭐 그렇게 하면 되죠. 평가지 들고 날짜 표시 같은 거 하고 뭐 조원끼리 모여서 있는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과목에서 이 망할 놈의 책에 있는 내용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목 담당 교수의 관점은 창업을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시도해보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다른 조들의 발표를 보고 서로 토론을 해보는 거.
토론을 해보면서 그 속에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안법용의 이 수업을 듣는 것보다 그 과정이 훨씬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얻어지는 게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려는 거죠. 그걸 충족을 못 시키면 발표는 취소된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은 지금까지 전해진 교수에게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또 왔죠. 근데 A 플러스 비율을 15%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절대평가로 공식적으로는 저러지만 암암리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학교 측에서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 정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학교는 교육부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보고를 한 게 성적 비율도 보고를 했죠. 근데 교육부가 답을 안 내리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상위 기관에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눈치를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립대학은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 평가라는 게 있죠. 뭐 무슨 우수대학, 취업 역량 강화대학, 뭐 오만 거 있죠. 일주기 우수대학 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지원금도 주고 오만 거 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학교 시설도 개보수를 하고 증축을 하고. 교육부의 지원금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사립대학은 망합니다. 돈줄 진 놈이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하고 한 약속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모토가 수업은 재밌게. 근데 그 재밌게는 이번 학기는 날라갔죠. 하는 나도 재미가 없는데 듣는 니들이 재밌겠냐고. 근데 그다음에 두 번째 학점은 후하게. 후하다는 기준은 학교의 규정 범위 안에서는 여러분한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개되고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 어쨌든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그러나 그들에도 나눠야 되는, 안 나눠도 된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절대평가한다 그러고 일주일 뒤에 A 플러스 비율 제시하고 또 지금은 또 넉넉고 있다가 또 그때쯤 되면 또 뭔 소리 할지 그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 와서 이의를 제기해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성적을 냈다라는 거를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유리하게. 그다음에 늘상 하는 얘기지만 제 원칙은 대학 교수가 된 이래 제 원칙은 시험을 보고 나면 그날 채점을 완료하고 학교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늘상 그렇게 왔는데 가끔 학교 시스템이 당일날 열리기도 하고 3일 후에 열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유리하게 입력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에 탑고생인가요? 일부는 수강 정정 기간에 정정을 하시고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기존에 초반에 리포트를 제출을 못했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그때 답하기로는 걱정하지 마라. 대면 수업하는 날 와서 얘기하면 처리해 주겠다 라고 이메일로도 답하고 전화로도 답을 했던 거, 문자로도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 학기 내내 이렇게 대면 수업 없이 비대면으로 수업하리라는 건 상상을 못했죠. 그래도 한 달 지나면, 그래도 두 달 지나면 되겠지 했는데 요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대면 수업하는 게 딱 하루 기말 시험 때입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이 끝나는 대로 연구실로 오시면 됩니다. 연구실로 오시면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단 제가 2교시에는 또
한 교수님의 과목에 감독을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 품앗이 하는 거죠. 그래서 12시 전까지 2교시니까 7시 9시 시작하고 10시니까 11시면 끝날 거 아니야. 한 교수님 과목 10시 50분이면 끝나겠죠. 뭐 늦어도 11시면 끝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시험 끝나고 오시면 그 대신에 11시 다음 2교시에는 또 시험 감독이 있으니까 와서 기다리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단 늦어도 11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제 연구실로. 그 시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날 공교롭게 그 시간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거나 하면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에 오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최대한 배려해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 공고 기간에 바로 공고를 할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의 출석 점수라든가 발표 프로젝트의 점수는 다 입력을 해놓고 기말고사 성적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개를 할 테니까 탁구에서 오신 분들은 저한테 성적에 관해서 뭐 이상한 메일 보내지 마시고 본인의 점수가 뭐 현재로서는 어쩔지 모르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로 무슨 과목을 듣는 무슨 과 몇 학년 학번 누구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 때문에 찾아뵈려고 그러는데 언제 가면 되는지 저하고 시간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연구실로 방문하실 때는 다른 분 한 분하고 같이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를 남기시면 제가 통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언제가 맞는지 확인하는 날짜. 됐죠? 그 다음에 좋은 평가 제대로 잘 하시고요. 뭐 여러분들하고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 해서 창업론 13- 첫 번째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